서울의 하늘이 잿빛으로 물든 오후 헬리오스 그룹의 본관 대연회장은 기이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름잡는 거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지만 그 누구도 감히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들지 못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했으나 그 아래 흐르는 공기는 마치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습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한서유는 대기실의 차가운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진 막대한 빚과 가문의 몰락을 막기 위해 팔려가듯 치러지는 결혼식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신부라기보다는 재물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눈동자에는 생기 대신 깊은 절망이 고여 있었다. 서유는 떨리는 손끝으로 드레스 자락을 꽉 쥐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남편이 될 강도진을 가리켜 괴물이라고 불렀다. 헬리오스 그룹을 단기간에 정점에 올려놓은 천재적인 사업가였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쟁자들을 잔혹하게 짓밟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게다가 몇 년 전 일어난 의문의 사고 이후로 그는 대외적인 활동을 전면 중단했으며 밤이 되면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사람을 사냥한다는 괴담까지 돌고 있었다. 서윤의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는 말 대신 헬리오스 그룹이 제공할 자금 지원에 대해서만 떠들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도망칠 수 없다면 차라리 철저하게 부서져 버리겠다고 말이다. 식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웅장하지만 어딘가 기괴한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버진 로드 입구로 쏠렸다. 서유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기계적으로 발을 내디뎠다. 저 멀리 단상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역광을 받아 검은 그림자처럼 보이는 그는 소문 속의 꼽추나 기형적인 모습은 아니었으나 190cm가 넘는 압도적인 키와 딱 벌어진 어깨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가 내뿜는 위압감은 물리적인 거리를 무시하고 서윤의 피부에 닿아 소름을 돋게 했다. 하객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괴물이라 불리는 남자의 뒷모습과 그에게 걸어 들어가는 가녀린 신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단상 앞에 다다르자 서윤은 비로소 강도진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소문처럼 흉측한 괴물의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의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창백했고 표정이란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무감각했다. 날카로운 턱선과 짙은 눈썹,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사람을 홀리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 안에는 지독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윤을 여자가 아닌 처리해야 할 서류 뭉치를 보듯 건조하게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의 손에서 서윤의 손을 넘겨받는 그의 손길은 거칠었고 악력은 강했다. 맞닿은 피부를 통해 전해지는 그의 체온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서윤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서윤은 현기증을 느꼈다. 사랑과 헌신을 맹세하라는 주례의 말은 이 상황에서 지독한 농담처럼 들렸다. 도지는 기계적으로 맹세한다고 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식장을 울렸다. 그것은 맹세가 아니라 마치 선고처럼 들렸다. 서윤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가 되자 도지는 서윤의 약지에 백금 반지를 끼워 주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는 아름다웠지만 서윤에게는 평생 벗을 수 없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도진의 손에 반지를 끼워줄 때 그의 손등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화상 흉터를 발견했다. 그것이 그를 괴물로 만든 사고의 흔적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지만 도지는 서윤을 데리고 곧장 식장을 빠져나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검은색 리무진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차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윤은 창가에 바짝 붙어 앉아
그와의 거리를 두려워했다. 도진은 좌석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곁에 있는 서윤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듯했다. 차창 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세게 쏟아져 내렸다. 서윤은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이제 그녀가 돌아갈 집은 없었다. 1시간 넘게 달린 리무진은 서울 외곽의 깊은 숲속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으로 들어섰다. 헬리오스 그룹의 본가이자 강도진이 칩거하고 있다는 그곳은 현대적인 건축물이 아닌 고딕 양식의 성처럼 보였다. 뾰족하게 솟은 첨탑과 검은 벽돌로 지어진 외벽은 음산한 기운을 풍겼고 정원수들은 기괴한 모양으로 다듬어져 있었다. 차에서 내린 서윤은 저택의 압도적인 크기에 질려 잠시 발을 떼지 못했다. 현관에는 수십 명의 고용인들이 도열해 있었지만 그들 역시 주인처럼 표정이 없었고 마치 살아있는 유령들 같았다. 도진은 서윤을 기다려주지 않고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고 서윤은 젖은 드레스 자락을 끌며 황급히 그를 뒤따랐다. 저택 내부는 외부보다 더 차갑고 어두웠다. 바닥에는 값비싼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기하학적인 무늬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집사는 서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곧바로 2층의 침실로 안내했다. 도진은 이미 2층으로 사라진 뒤였다. 긴 복도를 걸어가며 서윤은 이곳이 집이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복도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이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안내받은 방은 부부 침실이라기보다는 왕의 집무실처럼 넓고 웅장했다. 검은색 가구들이 방을 채우고 있었고 중앙에는 킹사이즈 침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윤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언제 들어왔는지 강도진이 문가에 서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셔츠 단추를 한두 개 풀자 그의 목덜미와 쇄골 라인이 드러났고 그곳에도 희미한 흉터들이 보였다. 서윤은 침을 꿀꺽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소문대로라면 오늘 밤 그녀는 이 남자에게 끔찍한 일을 당할지도 몰랐다. 도진은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소리가 카펫 위로 흡수되며 묵직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서윤은 침대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다. 가까이서 본 그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을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긴 손가락을 들어 서윤의 턱을 잡아 올렸다. 거친 손길에 서윤이 미세하게 떨었지만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도진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쳤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 아버지가 널 판 대가는 충분히 치렀어. 그러니 너는 이제 내 소유물이다. 그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사무적이었지만 동시에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때 도진이 갑자기 몸을 돌려 방문으로 향했다. 서윤은 그가 방을 나가려는 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나가는 대신 문에 달린 잠금 장치를 돌려 철컥 소리가 나게 잠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안주머니에서 카드키를 꺼내 이중 잠금 장치에 갖다 대었다. 삑하는 기계음과 함께 육중한 문이 완전히 밀폐되었다.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도진은 잠긴 문을 확인하고 다시 서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닫힌 문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희박해지는 느낌에 서윤은 숨을 헐떡였다. 도진은 천천히 침대 쪽으로 걸어오며 서윤을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그의 그림자가 서윤의 전신을 덮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서윤의 눈을 즐기듯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어디 갈 생각은 하지 마. 오늘 밤 이 방문은 열리지 않아. 네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해.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확고한 선언이었다. 서유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을 품기 위해 가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방이라는 공간 자체를 그녀의 감옥이자 무덤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창밖에서 번개가 치며 방 안을 하얗게 밝혔다. 그 순간 비친 도진의 얼굴은 소문 속의 괴물보다 더 위험하고 아름다웠다. 서유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다. 대체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죠? 저를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도진은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 앉으며 서윤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한순간 바뀌었다. 죽여? 아니, 죽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비웃듯 말했다. 너는 내 아내가 되기 위해 온 게 아니야. 너는 내 방패이자 인질로 온 거지. 오늘 밤이 지나면 너는 알게 될 거야. 바깥 세상보다 이 방 안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널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도진의 말뜻을 이해하기도 전에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위협적인 기세였다. 서윤이 뒤로 물러나다 벽에 부딪혔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도진은 양팔을 벌려 서윤을 벽 안에 가두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서윤의 얼굴에 닿았다. 그는 서윤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환영한다. 나의 지옥에 온 것을.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방 안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빗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갇혀버린 공간, 잠긴 문, 그리고 괴물이라 불리는 남자. 서윤의 진정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방 안을 집어삼켰지만 한서윤의 감각은 오히려 더 예민하게 깨어났다. 그녀는 침대 헤드보드에 등을 바짝 붙인 채 다가올지도 모르는 폭력을 예상하며 몸을 떨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강도진은 그녀를 덮치지 않았다. 대신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그가 침대에서 멀어지는 기척이 느껴졌다. 잠시 후 탁상용 스탠드의 불빛이 은은하게 켜지며 방 안의 어둠을 밀어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도진은 침대가 아닌 창가 쪽에 안락의자에 앉아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헤친 채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방금 전의 위협적인 기세와 달리 지극히 차분하고 냉소적이었다. 도진은 서윤이 안도할 틈도 주지 않고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침묵을 지시했다. 그는 품에서 검은색의 작은 전자기기를 꺼내더니 방 안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다. 마치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벽에 걸린 그림 뒤와 화병 밑 그리고 침대 밑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서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기이한 행동을 지켜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침대 협탁 아래에 붙어있던 작은 도청 장치 하나가 그의 손에 들려 나왔다. 도진은 그것을 바닥에 던지고 구둣발로 지시겨 부숴버렸다. 파삭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진 잔해를 보며 그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이제야 조용히 대화할 수 있겠군. 서윤은 멍한 표정으로 부서진 도청 장치를 바라보았다. 도진은 의자에 다시 앉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윤을 향해 손짓하며 침대에서 내려오라고 했다. 서윤이 주저하며 다가오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방을 잠근 건 너를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야. 저 문 밖의 쥐새끼들이 우리를 엿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지. 이 저택 안에는 내 어머니를 자처하는 여자와 그 아들이 심어놓은 눈과 귀가 넘쳐나니까. 그의 말에는 짙은 혐오와 피로가 묻어 있었다. 서윤은 그제야 그가 왜 결혼식 내내 그토록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도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병을 들어 서윤의 잔에 붉은 액체를 채워주었다.
술을 권하는 그의 태도는 젠틀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자 도진은 자신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서윤은 화들짝 놀라 시선을 돌렸지만 도진은 개의치 않고 상의를 벗어 던졌다. 드러난 그의 상체는 탄탄한 근육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위를 가로지르는 흉터들이 선명했다. 등 뒤에서부터 옆구리까지 이어지는 화상 자국과 칼에 베인 듯한 낡은 상처들은 그가 겪어온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괴물이라는 별명은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아남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고통의 흔적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윤은 저도 모르게 그의 상처를 많이 쳐다보았다. 혐오감보다는 기이한 연민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도진은 그런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는 피식 웃었다. 징그럽나? 아니면 무서운가? 그의 질문은 도발적이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팠을 것 같아요. 그녀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는지 도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잠시 말없이 서윤을 바라보다가 잔을 단숨에 비웠다. 그는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말했다. 동정은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내 약점을 파고들지 않을 사람. 그리고 내 방패가 되어줄 사람이다. 너는 오늘부터 내 아내라는 가면을 쓰고 저들과 맞서야 해. 도진은 서윤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그는 자신이 헬리오스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지 설명했다. 그의 이복 동생 최무혁은 끊임없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고 새어머니는 그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이 방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내 손을 잡고 공범이 되거나 선택은 내 몫이야. 하지만 명심해. 나가면 너는 빚더미에 앉은 집안의 딸로서 비참하게 이용만 당하다 버려질 것이다. 그의 경고는 잔인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서윤의 아버지는 이미 그녀를 팔아넘겼고 그녀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금까지 타인의 의지대로만 살아왔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몰락, 그리고 원치 않는 결혼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위험한 남자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악마와의 계약일지라도 서윤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싶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도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겠어요. 당신의 아내가 되어드릴게요. 대신 제 안전과 제 가족의 안위를 보장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도진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서윤에게 건넸다. 그것은 혼전 계약서가 아닌 일종의 비밀 유지 서약서였다. 서윤이 내용을 훑어보는 동안 도진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 배가 침몰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그러니 연기를 잘해야 할 거야. 밖에서는 죽고 못 사는 신혼부부처럼 굴어야 해. 특히 오늘 밤은 더욱. 그의 숨결이 닿은 목덜미가 화끈거렸다. 서윤은 계약서 하단에 서명하며 자신의 운명을 이 남자에게 걸기로 맹세했다. 펜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갈랐다. 계약이 성사되자 묘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도진은 침대를 가리키며 턱짓했다. 너는 거기서 자. 나는 소파에서 잘 테니. 서윤은 의외의 배려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당연히 그가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그런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픽 웃으며 덧붙였다. 착각하지 마. 피곤한 여자와 억지로 몸을 섞는 취미는 없어.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흔적이 필요하겠지. 사람들이 우리가 뜨거운 밤을 보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하니까. 그는 다시 셔츠를 주워 입고 노트북을 켜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서윤은 쭈뼛거리며 침대로 올라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침대에서는 도진의 향기가 났다. 차가운 머스크 향과 희미한 담배 냄새가 섞인 그 향기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다. 서윤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다. 방 안은 타자치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녀는 이불 밖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도진을 훔쳐보았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서류를 검토하는 그의 모습은 고독해 보였다. 천하의 헬리오스 그룹 회장이 신혼 첫날 밤에 아내를 두고 일에 파묻혀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하지만 그 고독한 등 뒤에 숨겨진 상처를 본 이상 서윤은 더 이상 그를 괴물로만 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상처받은 짐승처럼 홀로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까지 도진은 잠들지 않았다. 서윤은 깜빡 잠이 들었다가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눈을 떴다. 어느새 비는 그쳐 있었고 창틈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도진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서윤이 몸을 일으키자 그가 예민하게 반응하며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곧 사람들이 들이닥칠 거야. 준비해. 그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운 사업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도진은 침대로 다가와 서윤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갑작스러운 손길에 서윤이 움찔하자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설명했다. 너무 단정하면 의심받아. 밤새 시달린 것처럼 보여야지.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아프지는 않았다. 그는 서윤의 쇄골 근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다. 서윤은 숨을 멈췄다. 그의 뜨거운 입술이 살결에 닿았다가 떨어지자 붉은 자국이 남았다. 도진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 이걸로 최무역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겠군. 서윤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이것은 연기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똑똑똑. 노크 소리가 울리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도진은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직전 그는 서윤을 내려다보며 낮게 속삭였다. 기억해. 너는 나를 사랑해서 미칠 것 같은 여자야. 그리고 나는 그런 너를 한시도 놓아줄 수 없는 남자고. 서윤은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이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활짝 열었다. 문 밖에는 집사와 메이드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 뒤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도진의 이복 동생 최무혁이었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방 안을 훔쳐보려 하고 있었다. 도진은 보란 듯이 서윤을 자신의 품으로 더 끌어당기며 무역을 노려보았다. 좋은 아침이군. 그런데 내 침실 앞까지 무슨 볼일이지? 도진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가득했다. 무역은 서윤의 목덜미에 남은 붉은 자국과 헝클어진 모습을 훑어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형님이 걱정돼서 왔죠. 혹시나 형수님이 밤새 도망이라도 치셨을까봐. 무역의 비꼬는 말투에 서윤은 도진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그녀는 도진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도망이라뇨. 저는 남편 곁이 제일 좋은걸요. 서윤의 연기에 도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무역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다. 사이가 좋으시다니 다행이네요. 아침 식사는 식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역이 돌아서자 고용인들도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도진은 문을 닫지 않고 서윤의 손을 잡은 채 복도로 나섰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서윤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서윤은 이제 알 것 같았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이 남자의 곁에 서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비록 시작은 거래였고 거짓이었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얽히기 시작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시선이 두 사람의 등에 꽂혔다.
그 시선들은 호기심과 악의로 번들거리고 있었지만 서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괴물이라 불리는 남자가 있었고 그는 약속대로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식당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며 도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잘했어. 방금 그 표정 아주 훌륭했어.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이었지만 서윤에게는 든든한 격려처럼 들렸다. 그녀는 잡힌 손에 힘을 주며 앞으로 펼쳐질 전쟁 같은 나날들을 각오했다. 헬리오스라는 이름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그녀는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헬리오스 본가의 아침 식사 자리는 전쟁터보다 더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대한 마호가니 식탁 위에는 최고급 식기들이 즐비했고 음식들은 화려했지만 그 누구도 음식의 맛을 즐기는 사람은 없었다. 식탁의 상석에는 강도진이 앉아 있었고 그의 오른쪽에는 한서윤이 그리고 맞은편에는 도진의 계모인 신여사와 이복 동생 최무혁이 자리하고 있었다. 신여사는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서윤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듯이 날카로웠다. 그녀는 포크로 샐러드를 뒤적이며 서윤에게 말을 걸었다. 세아가 잠자리는 편안했니? 우리 도진이가 워낙 거칠어서 네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빚더미에 앉은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딸이라 이런 대우가 낯설지는 않을지 모르겠네. 그녀의 말은 걱정을 가장한 명백한 조롱이자 모욕이었다. 서윤은 쥐고 있던 나이프를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정도였지만 표정만은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신여사의 말대로 그녀의 친정은 몰락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자존심까지 팔아넘긴 것은 아니었다. 서윤이 입을 열어 반박하려던 찰나 도진이 먼저 쨍하는 소리가 나도록 포크를 내려놓았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도진은 차가운 눈으로 신여사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식사 예절이 형편없군요. 제 아내는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헬리오스의 안주인에게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건 제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신여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최무혁은 비릿한 웃음을 삼키며 상황을 관망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다. 그는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회사에 다녀오겠어. 집안일은 고용인들에게 맡기고 푹 쉬도록 해.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사도 좋아. 내 카드는 당신에게 있으니까. 그는 일부러 신여사와 무역이 듣도록 크게 말하며 서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서윤은 숨을 멈췄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그를 배웅했다. 도진이 식당을 빠져나가자마자 공기는 다시 급격히 차가워졌다. 신여사는 냅킨을 신경질적으로 던지고는 자리를 떴고 식탁에는 서윤과 최무혁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무혁은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서윤을 빤히 쳐다보았다. 형님이 가시고 나니 이제야 우리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식사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무혁은 끈질기게 그녀의 뒤를 따라 붙었다. 그는 서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능글맞은 표정으로 속삭였다. 형수님, 너무 쌀쌀맞게 굴지 마세요. 형님은 겉보기엔 그럴듯해도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입니다. 그가 전철을 어떻게 떠나보냈는지 아십니까? 의문의 사고사였죠. 사람들은 다들 형님이 죽였다고 수군거려요. 당신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무역의 말은 명백한 이간질이었지만 서윤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의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진과의 계약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미 악마와 손을 잡았고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었다. 서윤은 무역을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다. 도련님 없는 말 지어내지 마세요. 제 남편은 제가 제일 잘합니다. 비키세요. 서윤은 무역을 지나쳐 정원으로 향했다. 집안의 답답한 공기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정원 역시 감시의 눈길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 정원을 손질하던 정원사들과 복도를 오가던 메이드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들은 서윤을 새로운 안주인이 아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이방인 취급하고 있었다. 특히 집사장은 서윤에게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그 태도에는 존경심이 전혀 없었다. 서윤은 이 거대한 저택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진의 보호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고 쟁취해야 했다. 서윤은 벤치에 앉아 저택의 구조와 고용인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오후가 되자 메이드장이 서윤을 찾아왔다. 그녀는 깐깐해 보이는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는데 신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었다. 메이드장은 서윤에게 저택의 규칙이라며 두꺼운 매뉴얼을 내밀었다. 사모님께서 이곳 생활이 처음이라 모르시는 게 많을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고 외출은 허락을 받아야 하며 2층 서재는 출입 금지입니다. 그리고 의상은 품위 있게 갖춰 입으셔야 합니다. 메이드장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명백한 통제와 억압이었다. 서윤은 매뉴얼을 받아들지 않고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었다. 그녀는 천천히 메이드장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건가요? 이 집의 안주인은 나입니다. 규칙은 내가 정합니다. 메이드장은 서윤의 당돌한 반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빚 때문에 팔려온 어린 신부라고 얕잡아 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메이드장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내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식사 메뉴는 내가 결정합니다. 만약 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즉시 해고하겠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정권을 위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매서웠다. 헬리오스 그룹 회장의 아내로서의 위엄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메이드장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시정하겠습니다. 메이드장이 물러가자 서윤은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저택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도진의 귀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지루했다. 서윤은 서재 앞을 서성이다가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무역이 말했던 전처의 죽음과 도진의 비밀이 저 문 너머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도진이 들어왔다. 그는 피로에 젖은 모습이었지만 서윤을 보자마자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다녀왔어. 별일 없었나? 도진은 자연스럽게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서윤은 그의 품에서 익숙한 향기를 맡으며 안도감을 느꼈다. 별일 없었어요. 그냥 집안 사람들과 인사를 좀 나눴을 뿐이에요. 서윤이 담담하게 말하자 도진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도진은 서윤을 데리고 침실로 올라갔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넥타이를 풀고 긴장을 내려놓았다. 그는 침대에 걸터 앉아 서윤을 자신의 다리 사이로 끌어당겼다. 메이드장을 혼쭐 냈다며 집안의 쥐새끼들이 벌써 내 귀에 보고를 하더군. 도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윤은 짐짓 모르는 척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제 권리를 찾았을 뿐이에요. 당신이 시킨 대로 방패 역할을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도진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처음 듣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듣기 좋았다. 잘했어. 아주 마음에 들어.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야.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아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그날 밤 도진은 서윤에게 헬리오스 그룹 내부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신여사와 최무역이 이사회를 장악하려 하고 있으며 도진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비자금 조성 혐의를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도진은 서류 뭉치를 꺼내 서윤에게 보여주었다. 이것들이 그들의 약점이야.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네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 도진의 눈빛은 진지했다.
서윤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제가 뭘 하면 되나요? 도지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다음 주에 열릴 자선 파티에서 최무역의 금고 열쇠를 복사해 와야 해. 그가 너에게 접근할 때를 노려야 한다. 위험한 일이지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서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도망치기 위해 이 결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이 남자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서윤의 대답에 도지는 만족스러운 듯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다. 이런 위험한 일에 끌어들여서. 도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괴물이라 불리는 이 남자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계약 관계 이상의 신뢰와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며칠 후 도지는 서윤을 데리고 시내의 고급 부티크로 향했다. 다가올 자선 파티를 위한 준비였다. 디자이너들과 직원들이 줄을 지어 서윤을 맞이했고 수십 벌의 드레스가 행거에 걸려 있었다. 도지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서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윤이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나오자 도진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드레스는 서윤의 하얀 피부와 완벽하게 대비되어 고혹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도진은 천천히 다가와 서윤의 목에 화려한 루비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아름다워. 파티장에 있는 모든 놈들이 너만 쳐다보겠군. 그의 칭찬은 담백했지만 그 안에 담긴 소유욕은 숨길 수 없었다. 부티크를 나온 두 사람은 도진의 단골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처음으로 외부에서 갖는 둘만의 시간이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계모 밑에서 자라며 겪었던 외로움, 그리고 사고로 인해 얻은 흉터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였다. 서윤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가 겪어온 삶은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상처투성이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사고는 정말 사고였나요? 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아니, 그건 명백한 살인 미수였어.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나는 누군지 알고 있지.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최무역과 신여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 도지는 그 거대한 파도와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서윤도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다. 차가 저택 입구에 들어서자 도진이 서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무서우면 지금이라도 말해. 널 안전한 곳으로 보내줄 수도 있어. 도진의 말은 서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니요, 저는 당신 곁에 있겠어요. 당신이 괴물이든 악마든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는 공범이니까요.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최무역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형님 오셨습니까? 형수님도 같이 계셨군요. 오늘따라 두 분 사이가 더 좋아 보이십니다. 무역의 눈은 탐욕스럽게 서윤을 훑었다. 도지는 서윤을 등 뒤로 숨기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술 취했으면 방에 들어가서 자. 내 눈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무역은 킬킬대며 웃었다. 걱정 마세요. 곧 형님도 쉴 수 있게 해드릴 테니. 헬리오스는 원래 주인을 찾아가야죠. 무역의 말은 명백한 도발이었지만 도지는 무시하고 서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무역의 살기가 서윤의 등을 찔렀다. 방으로 돌아온 서윤은 긴장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도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놈이 저저해하고 있어.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야. 도지는 서윤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윤은 그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의 심장박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포의 대상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도지는 서윤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파티가 끝나면 우리 여행이나 갈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서윤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모든 게 끝나면 꼭 같이 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한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유는 꿈속에서 도진과 함께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걷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꿈은 곧 깨어질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웠다. 다가올 파티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쟁터가 될 것이었다. 도진은 잠든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자를 지키겠노라고. 설령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녀만은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파티 준비로 분주했다. 신여사는 파티의 호스트로서 위세를 떨치며 고용인들을 쥐 잡듯이 잡고 있었다. 그녀는 서윤에게 다가와 비꼬는 말투로 경고했다. 오늘 파티에는 중요한 손님들이 많이 오니 실수하지 마라. 네가 촌스럽게 행동해서 우리 가문의 얼굴에 먹칠이라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어. 서윤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헬리오스의 안주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할 테니까요. 어머니라는 호칭에 신여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서윤은 더 이상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 그녀의 뒤에는 강도진이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고 그녀 자신도 더 이상 보호만 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칼을 든 여전사였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화려한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가면 무도회라는 주제에 걸맞게 기이하고도 몽환적인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박힌 샹들리에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어 마치 핏빛 강물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인사들은 저마다 정교하게 세공된 가면을 쓰고 서로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춘 채 위선적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우아한 척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표정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와 다를 바가 없었다. 오늘 밤 이곳은 사교의 장이 아니라 욕망이 들끓는 전쟁터였다.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홀 전체로 퍼져나갔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강도진과 한서윤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도진은 칠흑 같은 턱시도에 얼굴의 반을 가리는 은색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둠의 제왕처럼 압도적이었다. 그의 곁에 선 서윤은 핏빛처럼 붉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눈매를 강조한 검은 레이스 가면을 쓰고 있어 고혹적이면서도 위험한 매력을 발산했다. 두 사람의 등장만으로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면서도 동시에 강도진이라는 이름이 주는 공포심에 짓눌려 숨을 죽였다. 도진은 서윤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손길은 소유욕을 과시하는 듯 강렬했고 서윤은 그에게 몸을 의지하며 우아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수많은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지만 서윤은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녀는 도진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사람들이 우리만 쳐다봐요. 마치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에요. 도진은 피식 웃으며 낮게 대답했다. 아니 저들은 포식자를 경계하는 초식 동물일 뿐이야. 겁먹지 마. 오늘 밤 이 홀의 주인은 나 그리고 너니까. 그의 오만한 말은 서윤에게 기이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가면 너머로 사람들의 시선을 맞받아쳤다. 홀 중앙으로 들어서자 가면을 쓴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대부분은 헬리오스 그룹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업가들이거나 도진의 눈에 들고 싶어하는 기회주의자들이었다. 도진은 그들의 인사를 건성으로 받으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다. 그의 시선은 군중 속에 숨어 있는 최무역을 찾고 있었다. 서윤 역시 긴장한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늘 그녀의 임무는 최무역에게 접근하여 그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개인 금고의 마스터키를 복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도진을 옥죄고 있는 비자금 장부와 조작된 증거들이 들어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 유일한 열쇠였다. 저 멀리 샴페인 타워 근처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화려한 금색 가면을 쓰고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남자는 바로 최무역이었다. 그는 특유의 과시적인 제스처로 떠들며 주변의 관심을 즐기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아주었다. 지금이야. 내가 시선을 끌 테니 다녀와. 무리하지 말고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돌아와. 도진의 눈빛에는 신뢰와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연스럽게 그와 떨어져 무역이 있는 쪽으로 향했다. 도진은 반대편으로 이동해 거물급 정치인들과 대화를 시작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서윤은 심호흡을 하며 무역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웨이터에게서 와인잔을 하나 받아들고 마치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연기했다. 어머, 도련님 여기서 뵙네요. 가면을 써도 그 화려함은 감춰지지가 않으시네요. 서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고 부드러웠다. 무역은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붉은 드레스가 돋보이는 그녀의 자태에 무역의 눈이 번들거렸다. 형수님인 줄 몰라 뵀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우시네요. 형님이 눈이 뒤집힐 만합니다. 무역은 능글맞게 웃으며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윤을 경계하기는커녕 그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착각하고 있는 눈치였다. 서윤은 무역의 칭찬에 수줍은 척 미소 지으며 그와의 거리를 좁혔다. 남편은 바쁜지 저를 혼자 두네요. 오랜만에 외출이라 조금 더 즐기고 싶은데 말이죠. 그녀의 말은 무역의 헛된 정복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무역은 서윤의 허리에 손을 올리려 하며 속삭였다. 형님은 일밖에 모르는 위인이죠. 형수님 같은 꽃을 시들게 하다니 죄악입니다. 저랑 한잔 하시겠습니까? 서윤은 혐오감을 억누르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시선은 무역의 재킷 안쪽 주머니 불룩한 곳을 향해 있었다. 도진의 정보에 따르면 그는 항상 열쇠를 그곳에 넣고 다닌다고 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무역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거들먹거리는 사이 서윤은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하며 그의 품으로 넘어졌다. 찌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와인잔이 무역의 셔츠에 쏟아졌다. 죄송해요, 도련님. 제가 구두굽이 걸려서. 서윤은 당황한 척하며 손수건을 꺼내 그의 셔츠를 닦아주었다. 무역은 와인 얼룩의 인상을 찌푸렸지만 서윤의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화를 내는 대신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형수님이 안 겨우시니 옷 버리는 것쯤이야 영광이죠.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서윤의 다른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소형 본뜨기용 점토가 들 전공 있었다. 서윤은 셔츠를 닦는 척하며 무역의 재킷 안쪽으로 손을 미끄러뜨렸다. 무역은 그녀의 손길을 유혹으로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었다. 서윤의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았다. 그녀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점토 위로 열쇠의 모양을 꾹 눌렀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손놀림은 침착하고 빨랐다. 작업을 마친 그녀는 점토를 클러치 배관으로 감쪽같이 숨기고는 무역의 품에서 떨어져 나왔다.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얼룩이 심한데. 서윤은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무역은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지만 젖은 셔츠가 찝찝한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잠시 씻고 오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무역이 화장실로 사라지자 서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임무를 완수했다는 성취감이 몰려왔다. 그녀는 도진에게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어머, 이게 누구야? 빚쟁이한테 팔려간 한서윤 아니니 가면을 쓰고 명품을 휘감아서 못 알아볼 뻔했네. 뒤를 돌아보니 신여사의 추종자들인 상류층 부인들이 그녀를 애워싸고 있었다. 그녀들은 부채로 입을 가리고 킥킥대며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경멸과 조롱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그중 한 명이 서윤의 드레스 자락을 밟으며 비아냥거렸다. 남편 잘 만나서 팔자 고쳤다더니 아주 기세가 등등하네. 그래봤자 넌 팔려온 물건일 뿐이야.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드레스 자락이 밟혀 꼼짝할 수 없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재미있다는 듯 웃고 있었다. 서윤은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말씀 조심하세요. 저는 강도진 회장의 아내입니다. 제 명예를 훼손하는 건 헬리오스 그룹에 대한 모독입니다. 서윤의 당당한 태도에 부인들은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주제 파악 좀 해. 내 아버지가 사기꾼인데 딸이라고 다를 게 있겠어. 네 남편도 널 장난감 취급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때였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부인들 중 한 명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웨이터가 들고 지나가던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정적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정적을 뚫고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내가 장난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지. 군중이 홍해처럼 갈라지고 강도진이 걸어 들어왔다. 그의 가면 속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살기에 가까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곁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떨고 있는 부인들을 내려다보았다. 드레스를 밟고 있던 여자는 기겁하며 발을 떼고 뒷걸음질 쳤다. 강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그저 인사를. 도진은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인사? 내 아내를 모욕하고 내 가문을 들먹이는 게 이 바닥의 인사법인가? 내 눈에는 쓰레기들이 지저대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도진의 독설에 여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도진은 서윤을 자신의 품으로 더 끌어당기며 선언하듯 말했다. 똑똑히 들어. 한서윤은 내 사람이고 헬리오스의 안주인이다. 그녀를 모욕하는 건 나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내 아내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자는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테니 각오해. 도진의 경고는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한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아마도 방금 소란을 피운 부인들의 남편 회사에 대한 보복 조치일 것이 분명했다. 부인들은 공포에 질려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지만 도진은 그들에게 더 이상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서윤을 내려다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서윤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수치심과 공포가 그의 품 안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이 남자는 정말로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적이라 해도 그만이 유일한 내 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가자. 이곳 공기가 탁해서 더는 못 있겠군.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홀을 빠져나갔다.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길을 터주며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누구도 감히 그들을 막아서거나 수군거리지 못했다. 서윤은
도진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큰 손이 전해주는 온기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자 서윤은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도진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리무진 뒷좌석에 태웠다. 차 문이 닫히고 운전기사가 출발하자 도진은 서윤을 자신의 품에 기대게 했다. 고생했어. 많이 무서웠지. 도진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서윤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흐느꼈다. 서러움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과 고마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클러치 백에서 점토를 꺼내 도진에게 건넸다. 이거 성공했어요. 도진은 점토에 찍힌 열쇠 자국을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윤을 바라보았다. 정말 해냈군. 겁쟁이인 줄 알았더니 대담한 구석이 있어. 도진은 칭찬과 함께 서윤의 이마에 진하게 키스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그의 입술이 닿은 곳에서부터 전율이 퍼져나갔다. 도진은 서윤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오늘 네가 보여준 용기 잊지 않을게. 이제부터는 내가 갚을 차례야. 너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어. 그의 눈빛은 밤바다처럼 깊고 어두웠지만 서윤에게는 더없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달렸고 창밖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났다. 서윤은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생각했다. 이 남자의 감옥이라면 영원히 갇혀 있어도 좋겠다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오늘 밤의 승리가 더 큰 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최무혁이 자신의 열쇠에 묻은 미세한 점토 찌꺼기를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리무진이 한강변을 달릴 때쯤 도진이 서윤의 손을 잡고 깍지를 꼈다. 흉터투성이인 그의 손과 서윤의 하얀 손이 완벽하게 맞물렸다. 서윤은 그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헬리오스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전우이자 연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도진은 창밖을 응시하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최무혁, 내가 훔쳐간 내 자리, 내 어머니의 유품, 그리고 내 아내의 눈물까지 전부 다 되찾아주마. 그의 목소리는 서슬퍼런 칼날 같았고 서윤은 그의 결의에 동참하듯 손에 힘을 주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가면무도회에서 훔쳐낸 열쇠의 복제품은 예상대로 최무혁의 비밀 금고를 여는 결정적인 마스터키가 되었다. 강두진은 서재에 불을 끄고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에 의지해 암호화된 파일들을 하나씩 해독해 나갔다. 그 안에는 헬리오스 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뿐만 아니라 도진을 정신병자로 몰아가기 위해 의사들을 매수한 증거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윤은 도진의 곁에 서서 그 추악한 진실들을 목격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춤추며 최무혁과 신여사의 숨통을 조여갈 올가미를 완성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파일을 저장한 뒤 의자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다. 이제 방아쇠는 당겨졌고 전쟁은 절정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당부했다. 내일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터뜨릴 거야. 그 전까지 너는 저택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고 경호원들과 함께 있어야 해. 놈들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다음 날 아침 도진은 평소보다 더 많은 경호 인력을 저택에 배치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회사로 향했다. 서윤은 현관에서 그가 탄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오는 불안감을 느꼈다. 저택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고 고용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움직였다.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메이드장이 다가와 차를 권했다.
평소에 깐깐하고 적대적인 태도와 달리 묘하게 공손한 모습이 오히려 서윤의 의심을 샀다. 서윤은 찻잔을 입에 가져가려다 멈칫했다. 찻잔에서 평소와 다른 미묘한 향기가 났기 때문이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메이드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자 메이드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서윤이 찻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거실의 통창이 와장창 깨지며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저택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도진이 배치해둔 경호원들이 맞서 싸웠지만 내부의 조력자가 보안 시스템을 미리 무력화시킨 탓에 괴한들의 숫자에 밀리고 말았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2층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메이드장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죄송해요 사모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녀의 배신에 치를 떨 새도 없이 괴한 중 한 명이 서윤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강렬한 통증과 함께 시야가 흐려졌고 서윤은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번지는 붉은 핏자국과 그녀를 짐짝처럼 들러매는 남자의 거친 손길이었다. 헬리오스의 철옹성이라 불리던 저택이 뚫렸고 도진의 유일한 약점인 서윤이 적의 소나기에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서윤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폐공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였다. 손발은 거친 밧줄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이 욱신거렸다. 희미한 전구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공장 내부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수십 명의 덩치 큰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앙의 낡은 의자에 앉아있는 최무혁이 보였다. 그는 며칠 전 파티장에서의 말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셔츠 단추를 풀어헤치고 눈이 파란 채 술병을 들고 있었다. 서윤이 정신을 차린 것을 확인하자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서윤의 입에 물린 재갈을 거칠게 풀어주었다. 형수님 잠은 잘 주무셨어. 내가 형님보다 먼저 모시게 되어서 영광이네. 무역은 서윤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다. 그의 입에서 역한 술냄새가 풍겼다. 감히 내 금고에 손을 대. 네가 그 열쇠를 본뜬 걸 모를 줄 알았나. 내 셔츠에 묻은 그 더러운 점토 자국을 보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 무역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서윤의 뺨을 세게 내리쳤다. 짝 하는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고 서윤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서윤은 비명을 지르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진이 말했던 것처럼 강해지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부서오른 눈으로 무역을 노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당신은 끝났어. 도진 씨가 이 사실을 알면 당신은 뼈도 못 추릴 거야. 지금이라도 풀어주는 게 좋을걸. 서윤의 당당한 태도에 무역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서윤의 목을 조르며 으르렁거렸다. 그 새끼가 오면 내 눈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놈의 팔다리를 잘라주지. 한편 이사회를 준비하던 도진은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차단되었다는 긴급 알람을 받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비서실장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도진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맹수의 그것이었다. 그는 재킷을 벗어던지고 곧장 차에 올라타 핸들을 꺾었다. 서윤에게 선물했던 루비 목걸이에는 초소형 GPS 추적기가 내장되어 있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 붉은 점이 깜빡이는 곳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화학 공장 단지였다. 도진은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고 속도계의 바늘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감히 내 것을 건드려, 내 여자를. 도진의 손이 핸들을 부서질 듯 움켜쥐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잔혹한 괴물의 본성이 깰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폐공장에 도착한 도진은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공장 정문으로 돌진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철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날아갔고 공장 안에 있던 무역의 부하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흙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도진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손에 감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역광을 받아 검게 빛나는 그의 실루엣은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과도 같았다. 무역의 부하들이 무기를 들고 그를 애워쌌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고 나직하게 읊조렸다. 길을 비키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내 앞을 막는 놈은 오늘 제 발로 걸어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무역의 명령에 따라 수십 명의 사내들이 일제히 도진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도진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짐승 같은 반사신경으로 공격을 피하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적들의 뼈를 부러뜨렸다.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왔다. 도진은 싸움이라기보다는 학살에 가까운 몸놀림으로 적들을 유린했다. 한 놈이 칼을 들고 덤벼들자 도진은 맨손으로 칼날을 잡고 그의 팔을 꺾어버렸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괴물이라는 별명은 허상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되기를 자처한 남자였다. 공장 2층 난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무역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정예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비로소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깨달았다. 도진은 마지막 남은 적을 발로 걷어차고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왔다. 그의 셔츠는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도 붉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도진이 계단을 다 올라오자 무역은 서윤을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오지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여자를 죽여버리겠어. 무역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칼날이 서윤의 하얀 목 피부를 스쳐 붉은 선을 그렸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도진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오지 마요. 위험해요. 도진은 서윤의 목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눈썹을 꿈틀거렸다. 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무역을 향해 손을 뻗으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 손 치워. 네가 그 여자에게 낸 상처 하나당 뼈를 하나씩 부러뜨려 주지. 무역은 발악하듯 소리쳤다. 웃기지 마. 네가 괴물이라도 이 거리에서는 어쩔 수 없을걸. 헬리우스는 내 거야. 네가 아니라 내가 가져야 한다고. 무역이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는 순간 도진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졌다. 그것은 무역이 그토록 찾던 원본 장부의 사본이 담긴 USB였다. 이걸 원하나? 가져가. 도진이 USB를 무역의 발치로 던지자 무역의 시선이 아주 잠시 바닥으로 향했다. 그 찰나의 순간 도진은 맹수처럼 거리를 좁혔다. 무역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도진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한 후였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무역이 뒤로 나뒹굴었고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도진은 서윤을 감싸 안아 뒤로 물러나게 한 뒤 쓰러진 무역의 위에 올라타 무자비하게 주먹을 날렸다. 퍽퍽 하는 소리가 공포스럽게 울려 퍼졌다. 도진은 이성을 잃은 듯 무역의 얼굴을 가격했다. 감히 내 사람을 내까 짓게. 도진의 주먹이 내려 꽂힐 때마다 무역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갔다. 서윤은 피범벅이 된 도진의 등을 보며 정신을 차렸다. 이대로 두면 도진이 정말로 무역을 죽일 것만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다가가 도진의 팔을 붙잡았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도진 씨. 이러다 죽겠어요. 서윤의 외침에 도진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광기로 번들거리던 그의 눈동자가 서윤의 눈물을 보자
서서히 초점을 되찾았다. 그는 피 묻은 손을 들어 올리려다 멈칫하고는 자신의 옷에 손을 닦아낸 뒤 조심스럽게 서윤의 뺨을 감싸 쥐었다. 괜찮아.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진은 무역을 쓰레기처럼 내버려 두고 서윤을 품에 안았다. 그의 몸은 격렬한 싸움의 여파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서윤은 그의 품에 안겨 비로소 안도의 오열을 터뜨렸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진이 미리 연락해둔 지원 병력이 도착한 것이다. 도진은 서윤을 번쩍 안아들고 공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로 피투성이가 된 무역과 신음하는 부하들이 널브러져 있었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공장 밖에는 차가운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고 있었지만 도진의 품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하고 안전했다. 차 뒷좌석에 앉은 도진은 구급상자를 꺼내 서윤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의 손길은 아까의 잔혹함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서윤의 목에 난 상처에 연고를 바르며 그의 표정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흉터가 남겠어, 나 때문에.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당신이 구해줬잖아요. 그거면 돼요. 서윤이 도진의 손등에 난 상처에 입을 맞추자 도진이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다시는 널 놓지 않아. 내 시야 밖으로 한 발자국도 보내지 않겠어. 그게 감금이라 해도 상관없어. 넌 내 곁에 있어야 해. 도진의 고백은 집착에 가까웠지만 서윤은 그 집착이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 역시 이 위험하고 상처 입은 남자를 떠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헬리오스 그룹 내의 반대파는 완전히 숙청될 것이고 무역은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도진에게 중요한 것은 회장 자리도 그룹의 미래도 아니었다. 그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작은 여자가 그의 전부가 되었다. 도진은 서윤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피 냄새와 비 냄새 사이로 서윤의 향기가 그를 진정시켰다. 괴물은 이제 자신의 둥지를 찾았고 그 둥지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해질 것이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서윤은 도진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밤새 깨어 있었다. 차창 밖으로 새벽의 푸른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것은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헬리오스의 진정한 주인은 이제 괴물이라는 오명을 벗고 자신의 여왕과 함께 왕좌에 오를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피와 시련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붉고 강렬하게 타오를 것이었다. 헬리오스 그룹을 뒤덮고 있던 검은 먹구름이 걷히고 잔혹한 숙청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최무혁이 납치와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던 날, 그의 어머니 신여사 역시 횡령 및 배임 교사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그녀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도진을 원망하는 악에 바친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명백했다. 서윤이 목숨을 걸고 빼내 온 비밀 장부와 도진이 치밀하게 수집해온 녹취록들은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하게 막아버렸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여론은 끌어올랐고 헬리오스의 주가는 요동쳤으나 강도진이라는 강력한 오너의 귀환과 사태 수습 능력 덕분에 금세 안정을 되찾았다. 도진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반대파 임원들을 단칼에 해임하고 그룹 전체를 자신의 통제 하에 두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했다. 그의 일처리는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했으며 그 누구도 감히 괴물이라 불리는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했다. 모든 혼란이 정리되는 동안 한서윤은 헬리오스 재단 병원의 VIP 병동에서 치료를 받았다. 목에 남은 흉터는 다행히 옅어졌지만 도진은 그것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그는
회사의 급박한 상황을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이면 어김없이 병실을 찾아와 서윤의 곁을 지켰다. 그는 서윤이 잠들 때까지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으며 악몽을 꾸는 그녀를 토닥이며 밤을 지새웠다. 서윤은 창백해진 도진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승리자였지만 동시에 패배자처럼 보였다.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그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도진은 묘하게 그녀와의 대화를 피하는 눈치였다. 마치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그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거리감이 느껴졌다. 퇴원하는 날 도진은 직접 차를 몰고 왔다. 운전기사도 경호원도 없이 오로지 두 사람뿐이었다. 차는 익숙한 저택으로 향하지 않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고급 빌라 단지로 들어섰다. 의아해하는 서윤에게 도진은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서윤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올라갔다. 현관문을 열자 넓고 환한 거실과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저택의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인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도진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서윤에게 내밀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이혼 합의서와 거액의 위자료가 적힌 수표 그리고 항공권이 들어있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도진을 올려다보았다. 약속대로 자유를 주지. 도진은 창밖을 응시하며 덤덤하게 말했다. 최무역과 신여사는 제거됐고 내 경영권은 굳건해졌어. 너와의 계약 조건은 모두 이행됐으니 이제 넌 떠나도 좋아. 이 집은 내 명의로 해뒀고 위자료는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넣었어. 그리고 내 가족들이 진 빚도 전부 청산했으니 더 이상 널 괴롭힐 사람은 없을 거야. 도진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서윤이 곁에 있으면 언젠가 또다시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밀어내게 만든 것이다. 그는 자신이 괴물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자각하고 있었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는 그녀를 자신의 어두운 세계에서 놓아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서윤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채웠다. 그녀는 배신감보다는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은 정말 바보군요. 서윤의 말에 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도진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겨우 돈 때문에 아니면 목숨을 부지하려고 당신 곁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지옥 같은 공장에서 당신이 나를 구하러 왔을 때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어요. 서윤은 이혼 서류를 북북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안 가요. 당신이 밀어내도 나는 이 집에 그리고 당신 옆에 있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감옥은 바로 당신이에요. 도진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서윤의 어깨를 붙잡았다. 후회할 거야. 나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야. 언제 또 적들이 들이닥칠지 모르고 내 곁에 있으면 넌 평생 숨죽여 살아야 할 수도 있어.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괴물이라고 불러. 그런데도 내 옆에 있겠다고. 도진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서윤은 그의 뺨을 양손으로 감싸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나한테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나를 지켜준 유일한 기사니까요. 그리고 괴물이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 괴물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서윤은 발 뒤꿈치를 들어 도진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다. 그 순간 도진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거칠게 키스했다. 서윤의 입술을 탐하는 그의 키스는 애절하면서도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윤을 놓치면 죽을 사람처럼
그녀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숨결이 뜨겁게 얽혔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도진은 입술을 떼지 않은 채 서윤을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다. 침실 문이 닫히고 이번에는 도진이 아닌 서윤이 먼저 문을 잠갔다. 철컥하는 소리가 마치 영원한 맹세처럼 들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확인하며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탐닉하는 그들의 시간은 그 어떤 빛보다 찬란했다. 몇 달 후 헬리오스 그룹의 창립 기념일 파티가 열렸다. 이번 파티의 주인공은 단연 강도진 회장과 그의 아내 한서윤이었다. 서윤은 기품 넘치는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도진의 팔짱을 낀 채 연회장에 들어섰다. 예전처럼 주눅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헬리오스의 안주인으로서 당당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냈으며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찬사를 보냈다. 도진은 시종일관 서윤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파티장에 모인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오직 서윤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누군가 서윤에게 말을 걸 때마다 도진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지만 서윤이 그의 손등을 쓰다듬으면 금세 온순해졌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괴물이 미녀에게 길들여졌다고 수군거렸지만 그 말에는 이제 조롱이 아닌 부러움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도진은 서윤을 데리고 테라스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도심의 불빛들이 발 아래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다. 도진은 난간에 기대어 서윤을 바라보며 물었다. 후회하지 않나? 그때 떠날 수 있었는데.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도진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다. 전혀요. 당신이 없는 자유보다는 당신이 있는 구속이 훨씬 달콤하거든요. 서윤의 대답에 도진이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서윤의 허리를 끌어당기며 귓가에 속삭였다. 명심해, 이제 기회는 없어. 네가 도망치려 해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가둬둘 거야. 내 세상은 이제 너를 중심으로 두니까. 서윤은 도진의 품에 안겨 밤바람을 맞았다. 처음 그와 결혼했을 때 느꼈던 공포와 절망은 이제 완벽한 행복과 안정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남자의 집착은 그녀를 씀자매는 족쇄가 아니라 그녀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라는 것을. 도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결혼식 때 끼워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롱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족쇄야. 영원히 풀 수 없는. 도진이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서윤은 반지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기꺼이 갖춰드릴게요. 나의 괴물 남편님. 두 사람은 밤하늘 아래에서 다시 한번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티의 음악 소리와 도시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만의 세상이 펼쳐졌다. 강도진은 헬리오스의 제왕으로 복귀했고 한서윤은 그 제왕을 다스리는 유일한 여왕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은 비틀리고 위험했지만 결국 서로를 구원하는 완벽한 결말을 맺었다. 도진은 서윤을 아는 팔에 더욱 힘을 주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그녀를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는 맹세와 함께 괴물이라 불리던 사내는 비로소 인간이 되었고 그가 만든 성벽 안에서 두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감금 생활을 이어갈 것이다. 이것은 헬리오스의 그림자 아래 피어난 가장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